4월의 따스한 햇살이 양지공원 묘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흩날리는 오후. 한서진은 검은 핸드백을 꾹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답게 은발이 단정하게 비춰져 있었고, 검은색 정장 차림새는 여전히 의사였던 시절의 단호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생명의 탄생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성민아. 서진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고 최성민 1988-2023 이라는 글자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49제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왔어. 그녀는 준비해온 백국화를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성민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서진은 묘비에 기대어 앉아 잔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후배들이 잘하고 있어. 네가 걱정했던 환자분도 무사히 퇴원하셨고. 봄바람이 벚꽃 잎을 흩날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실 분이에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성민은 영원히 떠났고 서진은 아들의 연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 네가 사랑했다던 그 사람 말이야. 서진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린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똘똘한 눈동자, 교복 같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이는 서진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아이의 대답에 서진의 심장이 큼 떨어졌습니다. 아빠? 라고 했나요? 네, 최성민이요. 제 아빠예요. 윤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는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빠,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엄마가 칭찬해 주셨어요.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민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이 아이는 자신의 손자란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윤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어떤 분이시니? 정혜진이요.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정혜진. 서진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도윤의 질문에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말해도 될까요? 이 아이가 정말 성민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라면, 저도 성민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도윤은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성민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할 때 서진이 급히 불렀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네? 다시 올 건가요? 네, 매주 와요. 아빠한테 학교 이야기 들려드리려고요. 도윤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성민의 방을 향했습니다. 49제 이후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하던 아들의 유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진, 도윤. 서진은 성민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치자 성민의 필책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진과 도윤이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도윤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다.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성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손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뒤적거리던 중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정혜진과 도윤에게 남긴다.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이 이후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례식 당시 며느리라고 나타났던 강서영은 누구였길래? 창문 너머로 지는 해가 서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동철 회장이었습니다. 성민의 장인어른이라고 소개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서진 씨,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성민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이를 만난 것도, 유언장을 발견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전화까지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도윤이의 얼굴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성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혜진이라고 했지? 서진은 성민의 유언장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모든 재산은 정혜진과 도윤에게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때는 강서영이 유족 대표로 나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진은 최동철 회장과의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맞은편에 앉으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성민이 일로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동철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성민이가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아시는지요?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분과 도윤이라는 아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최동철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사실 성민이가 생전에 저에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고가 났군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강서영 씨는요? 장례식 때 며느리라고 하셨는데? 최동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영이는 제 딸입니다. 성민이와 약혼한 사이였죠. 약혼이요? 하지만 성민이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며칠간은 서영이와 거리를 두더니 최동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성민이 약혼녀가 있었지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낳았다는 얘기였습니다. 회장님,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2개 있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2개요? 하나는 서영이 앞으로, 하나는 정혜진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인가요? 날짜상으로는 정혜진 씨 앞으로 된 게 나중 것입니다. 서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이가 정당한 상속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동철이 망설였습니다. 서영이가 반대할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서영이를 성민이의 아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조용히 알아보시죠. 정혜진 씨를 만나보세요.
최동철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서영이가 알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서영이는 제가 키운 딸이지만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집착이 강합니다. 서진은 메모지를 받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서진은 정혜진이 사는 다세대 주택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밟으며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추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진 씨 맞으세요? 성민이 어머니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진은 42살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지쳐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동자였지만 서진을 보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혜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정갈하지만 소박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벽에는 도윤이의 상장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혜진이 물 한 잔을 내놓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도윤이를 만났어요. 들었습니다. 정말 성민이 아들 맞으세요? 이제 와서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있을 땐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정혜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성민이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몰랐다고요? 정희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성민 씨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뭔가요? 약혼녀가 있다면서요? 재벌딸이라고. 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도윤이는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 했지만 세상에 말할 수 없었죠.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가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봐요. 혜진 씨, 이제 와서 손자가 그립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도윤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정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도윤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거실로 뛰어들다가 서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만난... 안녕하세요, 도윤아. 서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정혜진이 망설였습니다.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야, 도윤아. 할머니요? 도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민이 아빠 어머니세요. 정혜진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할머니세요? 도윤이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와, 저 할머니 있어요. 도윤이가 기뻐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방에서 숙제해라. 네, 엄마.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혜진이 다시 서진을 마주봤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상처요?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서진은 정혜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버리지 않아요. 말은 쉽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때 정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진 씨죠? 저는 강서영입니다. 성민이 어머니가 그쪽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혜진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직접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정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바꿔주세요. 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저는 성민이 약혼녀 강서영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그곳에 계신가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왔어요. 손자라고요? 그 아이가 성민이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유언장이 있어요. 위조된 거죠. 진짜 유언장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 여자에게 속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냥 남의 아이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성민이와 저의 결혼 발표를 하려고요. 무슨 소리예요? 혼인신고는 이미 마쳤거든요. 법적으로 저는 성민이 아내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과 정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정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은 정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상대는 재벌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지켜야 해요. 그 아이는 성민이 아들이니까요. 그 순간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정혜진이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윤이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놀러 와요. 그래, 꼭 올게. 서진은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동철 회장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내일 기자회견 연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서진은 메시지를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강서영은 어떤 인물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도윤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손자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서진은 일찍부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강서영의 기자회견이 오후 2시에 열린다는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 최성인과의 결혼 발표 및 유언장 관련 해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명이라니.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꾸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전 10시, 서진은 도윤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소리가 다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야, 도윤아, 너 정말 아빠 없어? 사생아라며.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게 왜 거짓말했어? 서진은 운동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니 도윤이가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 어디 있는데? 아빠는 도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없는 거잖아, 사생아. 한 아이가 도윤이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시락통이 열리면서 밥과 반찬이 흩어졌습니다. 어머! 서진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아! 서진의 외침에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뭘 하는 거야? 선생님, 도윤이가 아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만해라. 교실로 들어가. 아이들이 흩어진 후 도윤이는 혼자 남아 떨어진 밥을 줍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1시, 서진은 정혜진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함께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혜진 씨, 저예요. 문을 열고 나온 정혜진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서영과 관련된 기사들이었습니다. 봤어요? 정혜진이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대기업 상속녀 강서영, 고 남편과의 사랑 이야기 공개 예정. 최성민 씨의 숨겨진 아내, 오늘 기자회견서 진실 밝힌다. 서진은 기사 제목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정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수로요? 저는 그냥 간호사였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포기하면 안 돼요. 어머님, 현실을 봐요. 상대는 재벌이에요. 정혜진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늦게 온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이가 정혜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아빠 없다고. 정혜진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정말 저한테는 아빠 없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정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도윤이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 도윤이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할머니도 도윤이를 지켜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서진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과 정혜진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강서영이 나타났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완벽한 이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최성민의 아내 강서영입니다. 서영의 첫 마디부터 거짓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최근 남편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서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와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럼 유언장 관련 논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영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작성한 공증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언장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위조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서영의 대답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혜진이라는 여성과 윤도윤이라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서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검사 자체가 남편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정혜진이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거짓말을! 서진도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강한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결혼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었고요. 언제 결혼하실 예정이었나요? 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마친 상태였고요. 혼인신고요? 네, 법적으로 저는 최성민의 아내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서영이 혼인신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성민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정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혜진 씨, 어떻게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성민 씨가 직접 했을 리 없는데. 서진도 의문이었습니다. 성민이 정혜진과 도윤이를 사랑했다면서 왜 서영과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강서영 씨의 주장이 맞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혜진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정혜진이 도윤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녁 7시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동철 회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보셨죠? 네. 하지만 이상해요. 성민이가 왜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마지막에는 서영이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최동철의 목소리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성민이 마지막 날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사고 당일 말씀이세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성민이가 운전하기 싫다고 했어요. 네? 그날 비가 왔거든요. 시야고 안 좋고 해서. 하지만 서영이가 억지로 뭘 했나요? 차 열쇠를 쥐어줬어요. 자기 일이 있다면서.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성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유품을 정리하면서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성민이 회의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오늘 정말 운전하기 싫은데. 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도 오고 시야도 안 좋고 내일 하면 안 될까? 안 돼. 오늘 해야 되는 일이야.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영이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아. 조심히 가면 돼. 하지만 이것 봐. 차 열수야. 가서 일 처리하고 와.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영이 성민을 억지로 보낸 것이 맞았습니다. 그날 사고가 날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증거야. 서진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정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열이 나요. 뭐라고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즉시 나갔습니다. 도윤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상처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밝힐 단서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재벌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라도. 새벽 5시, 서진은 정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도윤이를 돌보느라 지쳤을 정혜진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존재도 알려줘야 했습니다. 어머님? 정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때요? 열이 조금 내렸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닭죽 끓여왔어요. 아이가 깨면 먹이세요. 고맙습니다. 정혜진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경계심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서진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민이가 사고 당일 녹음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민과 강서영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억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민이가 운전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정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민 씨가 그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전화요? 운전하기 싫다고, 내일 만나자고. 하지만 제가 바빠서 짧게 끊었어요.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좀 더 얘기했더라면. 아니에요. 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할까요? 더 찾아봐야죠. 분명 다른 증거도 있을 거예요. 그때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도윤아, 일찍 일어났네? 열이 많이 내렸어요.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죽 끓여왔어. 먹어볼래? 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아줌마가 누구예요? 도윤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줌마가 우리 아빠 아내라고 했는데 정말이에요? 정혜진이 당황했습니다. 도윤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궁금해요. 도윤이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아빠 아들 맞아요?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넌 성민이 아들이야. 그럼 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어른들이 복잡한 일로 싸우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불어나지 않아.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죠? 당연하지. 오전 10시, 서진은 성민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IT 회사 로비에서 김대훈 과장을 만났습니다. 성민과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성민이 일이라면 당연하죠. 근처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훈 씨, 성민이가 사고 전에 뭔가 말한 게 있나요? 사실 이상했어요. 마지막 며칠간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요? 결혼 문제 때문이에요. 약혼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김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에도 당일에 뭐가 있었어요? 성민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운전하기 싫다고, 대신 가달라고.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왜 직접 갔나요? 약혼녀분이 전화해서 성민이가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서영 씨가요? 네, 목소리가 좀 급박하더라고요. 또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혹시 그 통화 기록이 있을까요? 제 휴대폰에 있을 거예요. 김대훈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있네요. 저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김대훈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대훈아,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혜진이와 도윤이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김대훈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최동철 회장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들어보세요. 서진이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최동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이가 이런 짓을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서영이는 이미 언론을 장악했어요. 최동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찾은 것만으로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최동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도 해봅시다. DNA 검사요? 도윤이와 성민이의 관계를 확실히 증명해야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서진은 다시 정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서진이 하루 종일 수집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거네요? 정혜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어머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어제 그렇게 말한 것, 포기하라고 한 것. 정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요.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윤이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네, 성민이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구나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어요. 정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도윤이가 방에서 나와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도윤아. 저도 기뻐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밤 10시 서진이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민이 컴퓨터에서 중요한 파일 발견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서진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민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고마워. 서진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낼게. 도윤이를, 혜진이를.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어떤 증거가 나올까요? 강서영의 거짓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그리고 도윤이는 떳떳한 최성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정혜진의 집을 오가며 도윤이를 돌봤습니다. 아이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학교에서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대훈이 발견한 성민의 컴퓨터 파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민이 작성한 일기와 정혜진, 도윤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민이 강서영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 혜진이와 도윤이가 내 전부라는 것을.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실까 걱정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도윤이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성민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동철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DNA 검색 결과도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분명히 성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최동철 그룹 본사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진, 정혜진, 도윤이, 그리고 최동철 회장과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강서영도 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성민이의 유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동철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일 아닌가요? 서영아,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DNA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도윤 군은 고 최성민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강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민 씨가 작성한 진짜 유언장입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정혜진과 아들 윤도윤에게 남긴다. 또한 성민 씨의 개인 일기와 컴퓨터 파일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변호사가 성민의 일기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강서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당일의 통화 녹음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민이 운전을 거부했지만 강서영이 억지로 보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할 때 강서영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민이와 혼인신고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그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민 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성민 씨의 서명을 위조하셨죠? 강서영이 일어섰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인 신고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강서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동철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왜 그러니? 아버지, 성민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왜 이런 짓을 했니? 강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사랑이 이런 거니?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해치는 게? 하지만 성민이가 저를 버렸어요.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그것도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거지. 최동철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성민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만 진실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혜진이 덧붙였습니다. 성민 씨가 자주 얘기했어요. 서영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만날 거라고. 강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아프게 한다고. 강서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최동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영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라. 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서진과 정혜진, 도윤이는 양지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성민에게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성민아, 다 끝났어. 도윤이와 혜진이를 지켜냈어. 정혜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성민 씨,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도윤이라 아빠 무덤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떳떳해요. 아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1년 전 성민이 떠난 그 봄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앞으로 저희 어떻게 살아요? 도윤이가 서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함께 살아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진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도윤이를 지켜줘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 손잔데.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할머니가 같이 살기에는. 그럼 우리 집으로 오면 되잖아? 정말요? 물론이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도윤이가 기뻐 뛰었습니다. 와, 할머니 집에서 살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민이가 하늘에서 도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서진의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이 방이 제 방이에요? 그래, 네 아빠 방이었어. 와, 아빠 냄새가 나요. 도윤이가 침대에 누워보았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 네. 서진은 성민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습니다. 보렴, 네 아빠가 너만 했을 때 모습이야. 우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도윤이가 사진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정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네, 어머님.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성민이가 좋은 사람을 골랐구나 싶어.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밤 10시, 도윤이가 잠든 후 서진과 정혜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 신기해요. 뭐가?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원래 가족이 그런 거야. 처음엔 낯설어도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어. 성민 씨가 우리를 연결해 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아,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나는 도윤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해. 저도 그래요. 그리고, 네? 나중에 도윤이가 크면 성민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겠어. 네,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려줄게요. 성민이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한 달 후 도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최동철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도윤아, 생일 축하한다. 회장이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도윤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줄게. 네. 서진은 도윤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떳떳하게 자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일상을 차리며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꿈 같아요. 뭐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요. 도윤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앞으로는 계속 이럴 거야. 네. 촛불을 끄며 도윤이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뭐 빌었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엄마와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빌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착한 우리 도윤이. 그날 밤 서진은 성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아, 네 아들 잘 키울게. 너를 닮은 좋은 사람으로. 사진 속 성민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만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도윤이와 정혜진과 함께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